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이슨의 머니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마존이 Magnificent 7 중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주로서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열받고 굉장히 답답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0.4% 올랐어요. 0.4% 올랐는데 이거 인플레이션 감안하면은 오히려 손해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아마존을 아직도 팔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왜 30%라는 비중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사실 아마존이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꽉 붙들고 있고 곧 하락을 벗어나서 곧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좀 제가 왜 이 아마존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왜 아마존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을 좀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아마존이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아마존이 좀 커졌죠. 아마존이 커졌고 이 전 세계 정부가 좀 빅테크를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독점이나 뭐 세금이나 뭐 이런 키워드, 이런 관련 주제로 아마존을 좀 괴롭히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올해. 그래서 현재 지금 아마존이 벌금 같은 문제로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좌파 매체인데 이 트럼프를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트럼프가 이 매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보복을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뭐 단순하게 아마존이 더 덩치가 커져서 뭐 이런 거에 자꾸 휘몰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구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휘몰렸잖아요, 한번. 그리고 아마존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진 모습을 좀 보여왔어요. 뭐 안트로픽을 인수를 하면서 반격을 좀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이 두 회사에 비해서 약간 한 발씩 늦은 횡보를 좀 보이고 있는 탓에 이 AI 리더로서는 아마존은 아직 아니다,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좀 되면서 요즘에 AI 버블 때문에 이 AI와 강하게 연관된 회사들은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오르는 영향이 있는데, 이 아마존은 AI 리더로서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AWS의 성장률 둔화인데요. 이 AWS라는 이 비즈니스가 아마존에서 가장 큰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워낙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이 AWS가 거의 아마존을 하드캐리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 AWS라는 이 비즈니스가 정말 굉장히 굳건하고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이 AWS가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됐어요.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 선두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랑 그리고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가 강한 성장률을 보이면서, 그리고 좀 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서 이 AWS의 시장 점유율을 다른 회사에 뺏기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리는 모습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뒤에는 오픈 AI가 있고 구글 클라우드 뒤에는 제미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안트로픽 지분도 구글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성장을 빠르게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AWS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AWS도 그렇고 뭐 독점이나 뭐 규제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마존의 투자 규모가 정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아마존이 이제 좀 자유현금 흐름을 좀 가지나 했는데 완전 가속 경쟁으로 인해서 R&D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장 같은 이런 것에 돈을 워낙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언제까지 돈을 이렇게 지출을 할 거고 언제 자유현금 흐름을 좀 생성을 하기 시작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투자 규모가 느는 데에는 제가 말했다시피 뭐 물류창고나 배송 시스템이나 데이터 센터나 그리고 아마존은 진짜 엄청난 수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까지 합해서 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비즈니스예요. 장기적으로 봐서 이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되면은 이제 뭐 자유현금 흐름이 더 생기고 막 이러겠죠.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 현금 흐름, 현금 남는 속도가 워낙 늦어지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좀 꺼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마존 주주들이 한 얘기가 도대체 언제부터 자유현금 흐름을 만들기 시작할 거냐, 언제까지 스타트업 모드로 확장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아마존을 아직까지
이 두 번째 큰 포지션으로 유지를 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존을 몇 년 전에 사서 지금 한 12% 정도 수익을 보고 있고 평단가는 한 190불 정도 돼요. 그리고 말했다시피 30% 정도 제 포트폴리오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금액은 거의 13만 달러가 있습니다. 이 13만 달러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존을 믿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아마존만큼 다양하게 분산되는 회사가 없어요. 완전 문어발식 회사예요. 그런데 이 문어발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이 아마존이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정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여기를 보면요. 이 로고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전부 다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마존 광고 부분에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존의 광고 부분은 연간 30% 정도의 아주 가파른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캐시카우 같은 비즈니스예요. 어찌 보면은 AWS처럼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또 다른 비즈니스를 이렇게 형성을 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이 아마존 광고 비즈니스는요. 아마존의 셀러들이 자기 자신의 물건들을 홍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이 아마존이 가진 이 아마존.com 자기 자신들이 가진 이 셀러 플랫폼에서 홍보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아마존.com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뭐 광고라고 해가지고 뭐 물건 같은 게 뜰 거예요. 뭐 네이버에서도 그렇잖아요. 네이버 쇼핑에서도 뭐 광고라고 뜨고 이게 광고 부분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이 광고 부분 비즈니스를 굉장히 빠르게 증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비즈니스예요. 돈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고요. 자, 아마존의 주당 순이익을 보면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단하죠. 이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아마존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정말 화찬을 보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모습이에요. 순이익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을 안 할 수 없죠. AWS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진이 32% 정도 남는 굉장한 비즈니스입니다. 마지막 분기에 성장률 퍼센트가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아주 빠르게 자라고 있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AWS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AWS 백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카파시티보다 이 공급보다 수요가 높아서 AWS를 쓰고 싶다는 이 클라이언트들이 줄을 서 있는 상태예요. 이 금액을 환산을 하면은 195 빌리언 달러라는 수치에 도달을 했대요. 그리고 작년보다 25%나 증가를 했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아마존이 AI 회사 안트로픽과 협업을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들을 완공을 하고 있고 이 자체 칩 개발까지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이 안트로픽과 손을 잡아서 이 AI 리더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인프라에 힘을 입어서 이 백로그에 있던 이 클라이언트들을 더 수용을 하면서 이 AWS의 성장률의 가속에 힘을 실을 거라고 보고 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마존은 로보틱스 선두주자예요. 그죠? 테슬라가 선두주자가 아닙니다. 옵티머스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아마존은 워낙 로보틱스 분야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주주총회 같은 거 들어보면 로보틱스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소재고 왜냐하면 로보틱스가 전부 다 직원들을 교체를 할 거니까 결국에는 이 로봇들이 인간을 대체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 로보틱스 분야에서 쉬쉬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가는 선두주자예요. 아마존은요 2012년부터 로봇을 도입을 시작하면서 리테일 비즈니스 부분에서 효율을 높이려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한 회사입니다. 제가 뉴스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존이 이 로봇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 직원 수를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줄일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로봇들이 이 자리를 대체를 하겠죠. 자, 로봇은 말이죠. 24시간 일해도 밥 달라고 찡찡거리지 않고 돈 달라고 찡찡거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고용주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이 직원 수, 이 엄청난 직원 수를 대체를 하게 된다면은 운영비가 줄어들고 현금 흐름이, 자유현금 흐름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존이 정말 효율을 높일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존 같이 직원들 많이 쓰는 회사는요, 이 로봇 자동화로 인해서 이 효율을 높일 기회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아마존이 현재 로보틱스 분야에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정말 기회가 많은 회사고 현실적으로 봐서 직원 수를 많이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런 유일한 회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는 선에서
정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리서치하고 공부한 선에서 말씀을 잠깐 드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고 아마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제 생각에는 내년 말까지 주가가 더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시청 감사하고요. 나중에 뵙겠습니다.